잠깐만, 포인터가 이걸 이렇게 쓰는 건가? 아, 오케이, 예스. 자, 여러분들이랑 이제 오늘 렉처 1, 오늘은 이제 함수의 개론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우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 이제 첫 시발점을 잡나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목차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생각의 재료, 초등학교 거랑 중학교 거부터 내가 함수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내가 설명하고, 함수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오늘 상수함수랑 항등함수랑 같은 함수까지 해가지고, 사실상 여러분들 요 내용 있죠, 여기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내용도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잘 배우시게 되면은 다음 학기, 즉 여러분들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2학기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평소에 여러분들 함수 공부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생각의 재료를 한번 가볼 건데, 여러분들 얼마나 잘 얘기하는지 내가 보도록 할 건데, 자, 여기 보시면 니들 교환이랑 내 거 프린터 똑같아요. 편하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으로 내가 좀 도식화를 좀 시켜놨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었으면 해서 내가 약간 마인드 매핑식으로 내가 해놓은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나랑 생각의 재료부터 여기 꽉 잡아줄 거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여기 뒷파트는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 뒷파트는 다음에 다룰 내용이라 보시면 될 거라 보고,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레이저도 나오네요. 요렇게 요 세 개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걸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결석하시면 점점 힘들어집니다. 여기 노베이스반은 개념만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르치기 때문에 하루라도 결석하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내가 항상 녹화를 해놓는 거야. 그 집에서 뭐 엄마 아빠 생신이면은 생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수업을 왜 들어? 엄마 아빠 축하해드려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혹시나 안 들으셔도 복습을 꼭 해서 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랑 생각의 재료라고 해서 수의 체계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수의 체계. 이거 혹시 뒤에 보이니? 괜찮아요? 안 작아요? 자, 수의 체계. 자, 말 그대로 수의 이제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의 시스템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쭉 발전해 왔어요. 초등학교 때 배우는 첫 번째 수가 혹시 뭐라고 배웠니, 아정아? 더하기 빼기. 아, 그거는 수가 아니죠. 그거는 이제 사칙 연산, 뭔가 계산하겠다는 뜻이고. 너가 알고 있는 수 중에서 가장 내추럴한 게 뭐죠? 영어로 내추럴이 뭐지? 자연스럽다. 그럼 뭐가 될까요? 자연수. 맞아요. 내추럴 넘버가 실제로 자연수란 뜻이에요. 자연수. 내추럴 넘버. 얘를 우리는 자연수, 첫 번째 우리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보는 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말 그대로 자연수는 셀 수가 있어. 카운터블에. 그래서 1부터 시작하죠. 1, 2, 3, 쭉쭉쭉쭉 이렇게 카운트할 수 있는 수를 우리는 자연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 여러분들, 내 수업은요, 필기할 시간 줍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냥 편하게 그냥 영화 듣듯이 계속 보시고, 내가 줄 거야. 한 5분 정도 줘요, 매번. 야, 필기해. 이렇게 하면 되고, 혹시나 시간이 부족해서 필기 못한 것들은 어차피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그걸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수가 뭘까요? 지금 1, 2, 3 이런 거 얘기했잖아. 또 다음에 배우는 수가 뭐지? 애들이 없다라는 개념을 배워요. 없다는 무슨 수지? 마이너스 1? 아, 그거는 뺏는 거야. 없는 게 아니고. 너가 1,000원이 있었는데 내가 1,000원을 뺐으면 마이너스 1,000이 되는 거죠. 없다가 뭐지? 0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0과 뺏는 개념. 그래서 거기서 빼기라는 개념이 처음 나오게 돼요. 그게 뭐냐면 정수입니다. 정수. 정수는 영어로 인티저를 하죠. 인티저를 하고, 얘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0이 기준이 되면서 음의 정수까지 포함이 돼요. 이런 거를 우리는 영어로 인티저, 정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노? 자, 그 다음에 얘를 좀 키웠어. 그럼 이제 뭐가 되죠? 실수? 아, 너무 키운 것 같은데? 조금 덜 키워봐. 혹시 산이 혹시 알아요? 조금 더 키우면 뭐가 될까요? 어떤 거? 허수? 소수. 소수. 자, 소수가요, 여러분들 수학적으로 두 개가 있는 거 아십니까? 이게 발음이 좀 달라. 소수가 있고 소수가 있어요. 혹시 소수와 소수의 차이 아십니까? 이건 상식이긴 한데 한번 물어보려고. 생각보다 많이 몰라, 애들이. 소수라고 발음이 되는 게 있고 소수라는 게 있어요. 소수는 뭐냐면 아마 우리 뭐지 산이가 얘기한 게 그 소수일 거야. 소수가 아니고 0.12 할 때 여기 뒤에 붙는 걸 우리는 소수라고 읽어요. 그지? 여기 점 뒤에 있는 부분. 소수는 뭐냐면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를 우리는 소수라고 합니다. 그거 정의를 외워야 돼. 그래서 소수가 2, 3, 5, 7 같은 요런 수들은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거든. 얘를 우리는 소수라고 했습니다. 소수는 당연히
셀 수 있잖아. 얘는 그 무슨 수야? 자연수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자, 잘했어요. 자, 우리 산이가 얘기한 요 소수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소수도 여러분들이 키운 수가 뭐가 있냐면 그게 바로 유리수예요. 유리수. 유리수를 영어로 우리가 rational number라고 합니다. rational이 무슨 뜻이냐면 그 뜻이에요. 그 이성이 있는 이런 뜻이 이성이 있는. 그러니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합리적인 수를 우리는 rational number라고 합니다. 이 rational number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산이가 얘기했던 뭐 0.12 같은 거는 사실상 100분의 12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 얘를 약분하면 이거 얼마예요, 이거? 50분의 6. 또 약분하면 25분의 3.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자, 이런 거를 우리는 소수를 유리수로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죠. 혹시 끝까지 약분이 다 된 요 분수를 혹시 상식적으로 뭐라 얘기하는지 아는 사람 네 글자인데, 우리 산이 혹시 알아요? 25분의 3 같은 분수를 뭐라고 하죠? 정확해요. 기약분수. 맞아요. 요것도 명칭 꼭 알아두세요. 별거 아니지만 끝까지 모든 공약수를 약분해서 끝까지 우주 끝까지 간 상태, 요 상태를 우리는 기약분수라고 하죠. 맞니? 자, 그래서 유리수는요, 지금처럼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분수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분수를 우리가 조금 멋있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형님들이 n분의 n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n분의 n 형태. 분수죠. n이 분모, n이 분자가 되는 거예요. n분의 n일 때 이 n과 n이 어떤 관계를 갖냐면은 얘네 둘끼리 약수를 공유하지 않아요. 자, 약수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윗식과 아래식이 서로 약분될 게 없다는 뜻이야. 마치 기약분수 형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 이런 조건을 붙였어. m과 n은 서로 서로 소인 그런 관계가 됩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바로 기약분수로 다 된 형태의 분수가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걸 우리는 다 유리수, rational number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조금 더 들어갈게요. 미안 이거 부러져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유리수로 했어. 그럼 형님들 또 니들 아는 수 중에 또 뭐 있냐? 미친수를 뭐라고 그러지? 미친수? 허수? 그거 좀 넘어갔다. 무리수라는 게 있어요. 무리수. 자, 무리수는요, 얘가 있을 유자고 얘는 없을 무자거든. 얘는 이성이 있는 수고 얘는 이성이 없는 수를 얘기를 해요. 미친수. 예를 들어서 영어로 우리가 그지 반대될 때 보통 붙이는 전치사가 혹시 뭔지 아는 사람? possible의 반대는 뭐예요? impossible. 그다음에 im을 붙이죠. 근데 또 ir을 붙여도 돼요. 그래서 얘가 irrational number. 얘는 우리는 미친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irrational number. 자, 얘는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표적인 무리수 혹시 아무거나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뭐 알아요? 파이. 또 뭐가 있을까? 아무거나. 산이 혹시 알아요? 루트 2. 그래, 루트 2 이런 거. 루트 3 이런 거. 근데 루트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무리수일까?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루트 49. 이딴 새끼를 해버리게 되면 제곱수가 되면 7로 빠져나와 버리죠. 그러니까 제곱수가 아닌 그런 수들을 루트에다 넣어주면 얘는 우리는 무리수라고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무리수랑 유리수를 합친 새끼를 뭐라고 부르죠, 형님들? 얘를 두 개 더했어. 수의 체계를 유리수랑 무리수 합치게 되면 얘가 실수가 돼요. 실수 영어로 뭐니? 미스테이크 말고 뭐 있냐? 미스테이크는 그냥 니들 말하는 그 계산 실수했다 할 때 실수고, 실수 영어로 뭔지 아는 사람? 이거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할 때 그 영어는 뭐라고 해요? 친구들끼리 레알 하지 않아? 레알? 그래서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레알 넘버예요. 레알 넘버. 얘를 실수라고 합니다. 레알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정말 이런 뜻도 있겠지만 진짜로 존재하는 수라서 실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찐으로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는 수예요. 얘를 우리가 실수라고 봅니다. 그럼 존재하지 않는 새끼가 있겠지.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우리 허수. 그래서 허수가 나중에 또 배워. 여기다가 이제 허수가 있는데, 자, 허수는 뭐냐면 존재하지 않는 수예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허상 속의 수라고 해서, 여러분 상상하다가 영어로 뭐죠? Do you know? imagine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그래서 imaginary number 하시게 되면은 얘는 허상 속의 상상 속의 수다라고 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노베라는 말도 있지만 요즘 애들 말로는 허수라는 표현 쓰죠. 너 수학 허수야. 그 말은 너는 사실상 데이터에 집계가 되지 않는데 이런 뜻이잖아. 그지? imaginary number는 허수인데 얘는 존재하지 않는 수야. 그 말은 눈깔로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얘는 눈깔로 보이는 수, 얘는 눈깔에 보이지 않는 수야. 그러니까
실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걸 다 더한 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실제로 존재하는 수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찍을 수가 있어. 존재한다는 얘기는 찍는 게 가능해. 이거 너희들 반드시 알아야 돼. 찍는 게 가능하다. 자, 어디에 찍는 게 가능할까요, 형님들? 잘 생각해봐. 세 글자. 이거 뭘까? 이거 뭘까요? 정확해요. 수직선이에요. 찍을 수 있다라는 거는 수직선 위에 찍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형님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동영상 개념 강의 찍어야 될 게 바로 이 파트입니다. 집중 잘 보셔야 돼요. 자, 양수와 음수를 기준을 짓는 수는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어느 수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양수. 그쵸? 0이 기준이 되는 거 맞습니까? 0이 가운데야, 형님들. 이렇게. 맞니? 0보다 큰 걸 우리는 포지티브, 양수라고 부르고 0보다 작은 걸 우리는 마이너스, 얘를 음수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니? 1 셀 수 있니 없니? 셀 수 있어요. 찍을 수 있어요. 2 찍을 수 있어요. 3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 찍을 수 있고요. 마이너스 2도 찍을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자연수, 정수, 싸그리 다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유리수 찍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예를 들어서 2분의 1 요딴 게 있어. 그럼 얘는 1이라는 길이를 절반으로 줄인 거니까 1이라는 길이를 절반으로 줄였어요.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를 우리는 정확하게 2분의 1입니다 라고 찍을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좋아.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자, 무리수 찍을 수 있니 없니? 무리수 찍을 수 있어. 있겠지. 왜냐면 저것도 실수긴 하거든. 근데 지금 이제 니들이 머릿속에 굴리고 있을 거야. 루트 2가 1과 2 사이라는 건 아는데 정확하게 어딨지? 라는 게 지금 감각이 안 올 거예요. 루트 3이라는 친구 1과 2 사이라는 거 알아. 근데 정확하게 얼마인지 몰라요. 그죠? 루트 5라는 친구 2랑 3 사이라는 걸 알겠는데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죠? 그걸 이제 내가 알려줄 겁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무리수를 제외하고 찍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되셨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거기 종이에다가 생각의 재료에다가 요거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정리 이렇게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정리해 보세요.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세요. 괜찮아. 개념 관련된 거는 모르는 거 바로 물어보세요. 내가 물어보지 말라는 거는 문제예요. 문제는 니들이 오래 고민하고 물어보는 거고 개념은 바로바로 물어봐야 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정이 혹시 이해 안 된 거 있어요? 괜찮아요? 영어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저 정도의 단어는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니들이 수학학원이지만 기본적인 영어는 알아야 돼. 기본적인 영어나 한자의 의미, 아까 원주막처럼 그 정도는 좀 알아두세요. 영어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죠? 꼭 내가 하는 대로 안 해도 되는데 어느 정도 정수. 천천히 시간 많이 줄 테니까 이해 안 되는 거 있노? 그래서 루트에서 제곱수는 안 된다라는 거. 너 이거를 옮겨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다 뭔가 머릿속 정리된 상태에서 내가 제대로 이해나 확인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올린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수학이 됩니다. 사인 정리되니? 네. 이거 됐고? 나 아직 친구 좀 해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가정이 되나? 알수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무리수는 어떻게 찍는지 오늘 이제 보여줄 거예요. 무리수를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찍어볼 건데요. 자, 왜냐면 무리수도 리얼 넘버이기 때문에 정말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리수를 이해하려면 첫 번째 여러분 중학교 2학년 2학기 내용 하나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게 뭐냐면 바로 피타고라스 할아버지 정리예요. 요거는 내가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은 다음 시즌 때 이제 도형을 설명할 때 요게 나오게 될 텐데, 자,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도형 그거 배우는 건 아니니까 피타고라스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자, 피타고라스는 뭐였냐면은 요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내가 밑변의 길이를 a라 놓고 높이를 b라고 이렇게 놨을 때 얘를 우리가 빗변은 c 이런 식으로 놓게 되면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변들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였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왜 되는지는 내가 나중에 설명할 거고, 지금 결과는 알고 있으니까 일단 잠깐 요거는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접근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음과 같은 루트 2라는 수를 실제로 수직선 위에 찍어보고 싶어. 자, 그러면 이제 수학 허수들 외운 새끼들은 얘가 1.414 얼마예요? 이렇게 외우고 있거든. 자, 근데 이 값을 외우는 건 내가 뭐라 하지 않는데, 이 루트 2라는 걸 정확하게 수직선 위에 찍지도 못하면서 얘만 외우는 친구들은요, 수학 잘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실수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수직선 위에 찍을 수 있다는 그 원리를 이해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바로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무리수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물어보는 요 개념이에요. 자, 루트 2는 어떻게 찍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가 0이 있고 여기가 1이 있고 여기가 2가 있어. 외운 놈들은 여기 어딘가에 루트 2가 있다라는 사실만 알지 정확하게 찍을 줄을 몰라. 근데 여러분들은 내 제자니까 찍을 줄 아셔야 돼요. 자, 이 루트 2는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잘 보세요. 여기서 정사각형을 그려볼게요. 따라왔니? 자, 정사각형 그리시게 되면 여기가 1이에요. 괜찮지? 여기도 1이거든? 빗변이 보이는데 얘가 피타고라스에서 요놈의 제곱 더하기 요놈의 제곱은 요놈의 제곱이 돼요. 그러면 1 더하기 1의 루트를 쓰니까 2가 되니까 루트 2가 되겠지. 여기 길이가 루트 2예요, 형님들. 요거 이해되십니까?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 콤파스 그리듯이 여기와 여기를 팽팽한 실로 만들어 놓고 요렇게 돌리는 느낌. 원을 그리듯이 요렇게 돌리듯이 요렇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선생님, 원의 정의가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니까 반지름은 모두 같잖아요. 그 말은 여기가 반지름 루트 2란 얘기는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반드시 동일하게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어. 얘가 즉 부채꼴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0부터 루트 2만큼 전진을 한 거니까 0 플러스 루트 2가 돼서 여기가 바로 루트 2라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정확하게 찍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쪽으로 만약에 갔어. 내가 물어본 건 아니지만 이쪽으로 만약에 여기 길이를 물어보게 되면은 똑같은 루트 2만큼의 길이를 빠꾸 했으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루트 2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블레스 유. 요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무리수도 찍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루트 5 이딴 건 안 되지 않아? 루트 5도 찍을 수 있어, 형? 자, 루트 5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가 2점 얼마다라는 것 정도만 애들이 알고 있는데 얘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죠? 루트 5는 어떻게 구하지? 얘도 피타고라스야. 니들이 알고 있는 직각삼각형 중에서 길이가 루트 5가 되는 건 뭐가 있지? 그렇죠. 1과 2가 되면요 4 더하기 1이 5가 되면서 여기 길이가 루트 5가 됩니다. 뭔 소리야? 이런 소리예요. 쌤, 여기가 1이야. 그럼 여러분들 요거를 약간 이렇게 택배 수압을 올리듯이 이렇게 탁 올리게 되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는 거 맞아요, 형님들?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되죠? 루트 5가 됩니다. 요거를 땡기듯이 이렇게 여러분 만들어 주시게 되면 여기가 루트 5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냐? 근데 누군가는 이럴 수 있어. 쌤, 근데 꼭 스택을 이렇게 쌓아야 돼요? 이렇게 쌓아도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해도 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게끔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
왜냐면 세로가 1이고 가로가 2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루트 5가 되거든. 이해돼? 요 상태로 해서 원을 이렇게 그리더라도 똑같이 루트 5를 찍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내가 약간 크기가 오차가 있으니까 살짝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1층, 미안해. 길게 이렇게 쌓든 이렇게 뭔가 가로 쪽으로 길게 쌓든 간에 결과는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루트 5도 정확하게 찍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찍을 수 있어야 돼, 형님들이. 선생님,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2 이런 것도 찍을 수가 있나요?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운 게 뭐였냐면 유리수와 무리수를 더해도 얘가 실수가 된다는 걸 배웠어. 그 말은 1 플러스 루트 2도 실수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직선이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왔니? 자,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2는 어떻게 찍을까요? 혹시 산이 혹시 아니? 1 플러스 루트 2는 어떻게 찍을까? 정확합니다. 아주 잘했어요. 얘는 뭐냐면 0, 1이 있는데 얘는 해석이 1에서 루트 2만큼 더 전진해요. 다시 1에서 루트 2만큼 더 전진해요. 그 말은 1을 기준으로 산이처럼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드시게 되면 여기가 1, 1 여기가 이제 루트 2가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형님들? 여기에서 또 땡기듯이 이렇게 부채꼴을 만드시게 되면 1에서 루트 2만큼 더 갔으니까 여기가 1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거야. 이해되냐? 만약에 거꾸로 얘가 원을 여러분들 이렇게 반원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리게 되면 여기는 루트 2만큼 빠꾸를 했겠죠. 1에서 빠꾸를 했네? 요만큼 얼마야? 1 빼기 루트 2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무리수도 찍을 수가 있고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한 형태의 실수도 얼마든지 찍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무리수도 수직선 위에 정확하게 찍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실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괜찮니? 좋아. 그 다음에 요 얘기까지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 드릴게요. 찍을 수 있다. 얘의 의미는 뭐냐면 수직선 위에 찍을 수 있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위치를 표기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왜냐면 존재하니까, 그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요게 가능해요. 이거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좀 어려운 한자입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는 사람? 뭐가 판별이 돼? 이게 뭘까? 도수? 까비. 대소예요, 대소. 누가 더 크고 작은지 판별이 가능합니다. 이게 가장 실수에서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야. 실수는 누가 더 크고 작다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형님들. 여기가 1이 있고 여기가 2가 있어. 1과 2 중에 누가 더 크니 물어보면 오른쪽에 있는 실수가 무조건 큰 거야. 얘가 큰 거야. 따라와.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0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어. 그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중에 누가 더 크냐라고 물어보면 오른쪽에 있는 실수가 무조건 큰 거야. 이렇게. 잘 봐봐. 대소 판별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누가 더 크고 작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아, 누가 더 크고 작다.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부르죠? 뭐야 이거? 누가 더 크고 작다 할 때 이거 생선 대가리 뭐라 불러 이거? 그래, 부등호.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실수에서는 누가 더 크고 작다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등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식, 즉 부등식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허수 같은 건요, 수직선 위에 찍을 수가 없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중간고사 풀었을 때 봤을 거야. 허수에서는요, 부등호를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런 거. 절대 못 봤을걸? 허수에서 못 봤던 이유는 뭐냐면 허수는 크기와 부호가 없어서 수직선 위에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더 크고 작다라는 걸 애초에 얘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네들이 수많은 문제를 풀었을 때 이런 허수 문제에서 이런 거를 본 적이 없었을 거야. 그게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알고 여러분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실수는 싹 다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를 들어서 3이랑 파이 둘 중에 누가 더 크냐라고 물어봤어요. 파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주율 하면서 3.14잖아.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대소 판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자, 여러분들 요거까지도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간이 좀 부족하긴 할 텐데 밑에 아마 공간이 좀 있을 거야. 요거까지 정리. 그래서 무리수도 정확하게 찍을 수 있다. 완벽하게 찍을 수 있고요. 무리수와 유리수가 합쳐진 형태도 완벽하게 찍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의미가 찍을 수가 있다라는 거는 대소 판별이 가능하고, 대소 판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부등호를 쓸 수 있다. 누가 더 크고 작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고, 수직선 위는
헷갈려 하지 말고 무조건 오른쪽이 큰 거예요. 이건 기본 상식이죠. 그죠?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정리. 아주 좋아요. 이렇게. 손에 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너무 더워가지고 내가 다음에 좀 원장님한테 얘기를 할게요. 뭐 방을 옮기든 뭐 하여튼. 좀만 참으세요. 오늘 하루만. 내가 제일 더워. 나는 말을 떠들어야 돼서. 아정 이해되냐? 괜찮아요? 이걸 너네가 이제 가르치는 게 가능해야 돼요. 이따가 내가 클리닉 때 직접 좀 도와줄 겁니다. 야, 이렇게 집중할 줄 아는 애들이 왜 이렇게 수학 어려웠냐? 잘하겠구만. 네, 집중할 줄 아네. 니들이 방법을 몰라가지고 못한 거였네. 그래서 이따가 동영상 개념 강의 숙제로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면 특정 무리수를 실제로 찍는 과정을 설명하는 걸 해볼 거예요. 그래서 루트 2를 찍어본다라던가 마이너스 루트 2를 찍어보던가 뭐 1 플러스 루트 5를 찍는다라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수직선 위에 정확하게 무리수를 찍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동영상 개념 강의로 찍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끝나고 나서 뭐 해야 될지 다 정리해 줄 테니까 일단은 강의만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숙제 다 내가 알려줄 거야. 오케이. 자, 정리 됐니? 얼추? 조금 남았어요. 좀 하세요. 괜찮아. 천천히 해. 천천히 해. 다 되면 알려줘. 니들 먹으면 해도 돼. 괜찮아. 나 어려운 사람 아니야. 먹으면서 해요. 이렇게 굿. 좋아요. 좋습니다. 다음 거. 자, 지금까지는 어떤 수의 기본적인 체계에 대해서 배웠으면은 이번에는 그 체계가 뭔가 차원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이 차원은 여러분들 함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상식이지만 교과서에 별로 없는 내용이라서 내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실수했고, 수의 체계. 잠깐만. 잠시만. 뭐지? 뭐가 문제노? 잠깐만. 왜 이게 안 먹지? 됐고. 잠시만요. 이게 벤치 먹었구나.
자, 됐죠? 여기입니다. 차원에 대한 이제 스토리를 좀 이야기를 할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차원은 뭐냐면 실수축의 개수를 얘기를 해요. 실수축의 개수. 뭔 소리냐? 차원이 한 개 있으면 얘는 우리는 차원이 한 개라고 해서 얘를 1차원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차원이 두 개야. 즉 가로 성분인 X축을 의미하는 거. 자, 계속 우리가 지금까지 X축만 얘기를 했죠. 이제 높이 성분까지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는 2차원이라고 해요. 이렇게. 됐니? 나중에 이제 이과생들, 문과생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로 X와 Y, 즉 무슨 말이냐면 요게 이제 밑바닥을 이루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가로 성분, 여기가 세로 성분이 되는 거고, 여기 부분 있죠. 여기가 높이 성분이 되는 거야. 요렇게 된 것을 우리는 3차원이라고 부릅니다. 뭔 말인지 알겠냐? 그 말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셨나요? 아, 너 아는 애야? 인사, 2학년 선배 아니에요? 1학년이신가요? 아,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차원 쪽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막 했어요. What's your name? 이름이 어떻게 돼요? 민구 학생이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앞에 OT를 해가지고, 내 이름은 이도일이고요. 수학 유튜버예요, 알겠죠? 재밌게 배우다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차원이 하나 있다는 얘기 축이 한 개니까, 자, 요거 관련된 거는 아까 실수해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얘는 뭐냐면, 원래 X축이라는 거는 가로를 얘기했던 거였잖아. 그러니까 여기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우리는 양수라고 부르고 왼쪽을 음수라고 했었던 것처럼 Y축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자, 보세요. 얘가 화살표가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쪽이 양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그래프 볼 때 요렇게 돼 있는 게 없을 거예요. 다 습관적으로 요렇게 그리잖아. 요렇게 그린다는 것 자체가 디폴트로 그냥 수학자들 약속을 한 거야. 요쪽이 양수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Y축은 요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가 양수라는 뜻이에요. 즉, 높이가 위에 있는 거 우리는 양수라고, 높이가 밑에 있는 거를 음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괜찮니? 3차원도 똑같아요. 요쪽 방향이 X 화살표가 돼 있으니까 여기가 양수가 되는 거고, 여기도 요렇게 가시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여기도 요렇게 봤을 때 여기가 플러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약속이고, 자, 잘 들어요. 자, 우리가 얘를 3차원, 얘를 2차원, 얘를 1차원이라고 하잖아요. 2차원은요,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를 해요. 두 글자로.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요? 피읍, 니은. 이거 혹시 뭐라고 하지? 평면. 잘했어요. 2차원은 우리가 평면이라고 합니다. 자, 3차원은 뭐라고 부를까요? 입체.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3D야, 3D. 얘는 2D야. D가 다이멘션이 영어로 차원이라는 뜻이거든. 얘가 2D. 2D라는 말 들어봤지? 얘는 2D, 얘는 3D가 되는 거야. 3D. 입체가 3D. 얘는 1D가 되겠죠. 1차원이고, 원 다이멘션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친구들한테, 야, 너 1차원이 하면 약간 욕이잖아요. 약간 한국말로 너 병신이라는 뜻이잖아. 1차원은. 그지? 2차원은 얘도 단순하다는 뜻이야. 우리가 사람들이 사는 거는 3차원이에요. 공간 속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입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게는 공간이 조금 더 맞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평면에서 좌표를 이룬다라고 해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평면 좌표라고 불러요. 이런 말 들어봤을걸? 평면 좌표? 평면 좌표 X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는 뭐냐면 XYZ죠. 얘는 공간 좌표라고 불러요. 요게 나중에 이제 고3 때 배우는 3D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평면에 높이가 추가되면은 요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애들한테 무슨 몇 차원이라고 부르죠? 1차원? 아, 걔는 단순한 새끼고. 3차원? 아니, 3차원 니들이야. 평면한 애들. 그래서 4차원이라고 그러죠. 그죠? 잘했어요. 너 아까 이름이 뭐였지? 민구? 민구 똑똑하네. 중간에 들어왔는데 존나 잘하고 있어요. 4차원이에요, 4차원. 영어로 4D, 4다이멘션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은 4차원은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잖아. 이해가 안 되는 식들이 4차원이라고 하는데 이걸 고차원이라고 불러. 고차원은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니들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해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고차원, 이 4차원은요, 3차원에 딱 뭘 더해야지 나와요. 왜? 얘는 차원이 3개잖아요. 공간이지, 그지? 니들 3차원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누구지? 현성이. 얘 입체잖아요. 얘 3차원이야. 마지막에 들어온 민구라는 친구. 쟤도 3차원이에요. 눈에 보이고 공간으로 나타나죠. 요 분필도 3차원입니다. 눈에 보이고 공간을 차지하잖아. 4차원에 여기다 뭘 더할까? 여러분 3차원과 4차원의 차이가 뭔지 아는 사람? 이 물리에서 되게 중요하지. 투과? 까비까비. 다른 거. 축이 하나가 추가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3차원에서 축이 더 추가되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 어떤 축이 추가될까요? 약간 이런 건 이제 우주 관련된 거나 물리 관련된 사람들은 꼭 아는 부분이야. 뭘까? 물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차원이 여기서 추가가 돼요. 뭐냐면 3D에다가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그 축이 뭐냐면 시간이에요. 그게 4차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4차원 예를 들어볼게요. 현성이를 기준으로 4차원을 한번 내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성이가 지금 원래 이런 애였을까요? 아닙니다. 10년 전에는 얘가 응애응애했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쭉 조그만 현성이가 뭐 많이 먹다 보니까 이렇게 컸겠죠? 이 현성이가 또 이제 10년 뒤면은 어른이 될 겁니다. 그지? 어떤 3D에 있는 물체나 혹은 생명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죠. 시간이 따라서 어떻게 입체가 변하느냐를 보는 게 바로 4D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시간도 축이 있다는 거거든? 이렇게. 이거 이해되냐? 그러면은 시간에 0이 뭘 의미할까? 영어로 뭐예요? 선물이랑 똑같아요. 프레젠트란 말 들어봤나요? 프레젠트가 선물이란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도 있죠? 현재. 맞아요. 얘가 현재예요. 모든 축은요 기준이 있어요. 0이 기준이거든. 시간도 기준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현재라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딱 이때야. 요맘때.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뒤에 1시간 뒤. 여기 우리는 두 글자를 뭐라고 부르죠? 미래라고 불러요. 맞아요. 이거예요, 이거. 맞니? 그럼 여기 얘 없었을 때 2시간 전에 얘 없었잖아, 민구. 그걸 뭐라고 불러요, 두 글자로? 과거라고 불러, 과거. 이렇게 되는 거야. 3D라는 입체가 더 미래를 볼 수도 있고요. 과거를 볼 수도 있고, 지금 그 자체를 보게 되면 현재가 되는 거지.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입체랑 평면이랑 여기는 현재라는 개념이 딱 정확하게 움직이질 않아. 딱 그때거든. 근데 얘는요, 시간은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계속 흘러요. 그래서 이 원점이 계속 변하는 새끼야. 그래가지고 분석이 어려운 겁니다. 얘는 계속 변하는 새끼거든. 현재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현재는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이 자체는 우리가 지금 현재지만, 조금만 지나면 내가 얘기했던 그 현재가 과거가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주 같은 거 해석할 때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사 가실 분들, 미국 가시면 이런 거 이제 하게 되는 거지. 자, 어쨌든 우리가 수능에서 다루는 거는 여기까지만 다루는 겁니다. 내가 요거는 좀 재밌어 보라고 한번 실제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입체를 이루는 어떤 물체나 생명이 그때그때 바뀌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꽃 같은 거 생각해봐. 꽃 같은 경우는 전성기 때 예쁜 모습을 하다가 점점 시들어서 없어지게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꽃은 없어지게 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그래서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물론 150살까지 살겠지만 언젠가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모든 생명체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건 됐고, 자, 그래서 차원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를 좌표라고 부르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0을 찍었어. 여기다가 1을 찍었어. 여기다가 2를 찍었어. 실수는요, 리얼 넘버라서 찍을 수 있다라고 했죠? 다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요, 잘 들으세요. 얘도요, 실수예요. 왜냐면, 크기와 부호가 존재해서 찍을 수가 있으니까, 높이축인 이 y도 실수가 되는 거야. 그럼 잘 들어봐. 내가 여기다가 1, 2를 해서, 여기 좌표를 찍게 되면 1,2라고 쓸 수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왼쪽을 x라고 약속을 하고 오른쪽을 항상 y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왼쪽은 가로 성분이고 오른쪽은 오른쪽은 높이 성분이 돼요. 자, 그럼 잘 들어봐. 이 1,2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얘를 다시 원복을 시켜봐요. 여러분 이걸 요렇게 보내시게 되면 이 좌표가 x가 1이라는 뜻이야. 그지? 1 찍을 수 있죠? 그럼 요걸 다시 이쪽을 보내시게 되면 여기가 2라는 소리야. 그럼 봐봐. 여기 이 2라는 것도 실수죠. 여기 1이라는 것도 여기서 보시게 되면 실수예요. 그러면 사실상 내가 이 1,2라고 찍은 거는 가로도 실수고 세로도 실수가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좌표가 잘 들어 실수, 실수로 이루어져요.
마치 실수 1, 실수 2 이런 느낌으로 되는 거야. 모든 평면 좌편계는 여러분 점을 딱 찍게 되면 얘는 항상 실수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3D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점을 찍었어. 여기가 1, 2, 3이라는 만약에 좌표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럼 얘는 의미가 뭐냐면 x가 여기가 1을 가리킨다는 뜻이고 y가 여기가 2를 가리킨다는 뜻이고 높이 얘가 여기를 z 3을 가리킨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가 x고 여기가 y고 여기가 z가 이렇게 되는 거야. 4차원은 t까지 들어가면 되겠죠. 요거는 그냥 재미로 해보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x, y, z, t 이렇게 되는 거야. t는 이제 시간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간은 여러분들 그럼 실수일까요? 허수일까요? 정확하게 어딘지 얘기할 수 있죠? 실수예요. 시간도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은 우리 사람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차원이거든. 그죠? 미래랑 과거 얼마나 어렵냐. 그러니까 공간에다가 시간까지 들어가니까 얘가 시공간이 되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공간이라 불러요. 시간과 공간을 합치면 시공간이거든. 요게 4차원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자, 그래서 어떤 차원이든 간에 4차원까지 포함해서 모든 좌표들이 전부 다 실수들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 예수님 너무 잘했어. 자, 보세요. X랑 Y 좌표가, 축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이거 뭐라고 하니? 그래프. 여기다가 그림, 도화지처럼 그림을 그리는 걸 우리는 그래프라고 불러요. 그 그래프가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도형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요런 도형을 그렸어. 요걸 우리는 2차 함수라고 옛날에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이 선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냐면 수많은 이러한 점들이 이루어진 게 점들이 모이게 되면 선이 되거든. 이해됐니? 그럼 이 점들 하나하나가 다 무슨 수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 점을 뽑았어. 그럼 여기는 실수, 실수가 되는 거 맞아요? 모든 그래프들이 전부 다 실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네들이 앞으로 배우고 배웠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나중에 혹시 이런 거 배웠는지 모르겠어. 원방, 직선의 방정식, 타원의 방정식 싸그리 다 실수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함수와 그래프는 전부 다 실수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는 눈깔에 보인다는 뜻이고 눈깔에 보인다는 뜻은 정확하게 좌표를 찍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얘가 실수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걸 이해하면은 이제 이런 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함수, 방정식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뭐로 이루어져 있다? 실수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요번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5분 정도 줄 테니까 지금 요 내용을 차원에 대한 스토리라는 그런 어떤 칸에다가 여러분 이걸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세요. 자, 요거 기본적인 얘기지만 꽤 어려운 얘기였어요. 4차원도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이런 것도 재밌죠? 이렇게. 이런 게 재밌으면 나중에 이제 나사 같은 데 가셔가지고 돈 버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사 연봉 존나 좋아요. 거기 연봉이 초봉이 몇 억이야. 그런 데 가셔가 좋니? 그지? 영어 잘해가지고 한국 탈출해가지고 그런 데서 한번 일해봐. 얼마나 멋있니? 야, 미안하다. 인구야, 너 올 줄 모르고 내가 깎아를 별로 안 샀거든? 하나밖에 안 샀는데 다시 먹어. 2시간 지나 안 오길래 너는 안 오는 줄 알았어. 이거 어디까지예요? 이거 다예요? 아니요? 거기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뭐지? 항등함수랑 상수함수까지 한다. 거기까지. 우리 문제 안 풀 거예요. 우리 반은 다 개념만 할 겁니다. 문제는 풀고 싶은 사람만 푸세요. 우리 민구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반 숙제는 문제풀이가 숙제가 아니에요. 오늘 배웠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제출하는 게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만 제대로 하면 숙제가 5분만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개꿀 빨다 가시면 됩니다. 개념 숙제 안 했는데 문제도 안 풀고 문제가 있는데 개념 숙제 했는데 문제 안 푸는 건 내가 뭐라 안 할 거예요. 알고 푸셔야 됩니다. 알고. 천천히 정리해. 괜찮아.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그럼 내가 여기서 돌발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허수는 그러면요, 좌표 평면에 표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찍어요. 맞아. 허수는 못 찍습니다. 맞습니다. I, ER 이런 거 있죠? 저기 위에 표현 못 해요. 알겠죠? 그거 아는 거 자체만으로도 너무 잘한 겁니다. 잘했어요. 아정이 이해했네요. 좋습니다. 허수는 그래서 못 찍어요. 눈에 안 보이거든. 그래서 이름이 이미지널 넘버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다 됐나요? 그냥 잠깐 돌발 질문 하나 할게요. 얘네 혹시 지수법칙이 뭔지 알아요? 지수법칙? 잠깐 물어볼게요. 사나, 요거 하면 얼마예요? 8? 2에 3승 2승. 여기까지는 8이고. 이건 뭐죠? 64. 9.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얘는 계산 어떻게 돼요? 아니, 굳이 막 이렇게 답을 이렇게 암산할 필요 없고, 뭐 곱하기 뭐 해도 돼? 이거 얼마야, 그러면? 12. 12의 3승? 그거 말고 다른 표현 가능해? 12의 3승 말고. 3에다가 2의 제곱에 4승. 3회. 2의 제곱에 4승. 2의 제곱에 4승? 이렇게? 여기 그 3 두시고? 괜찮아. 이거 우리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같이 합시다, 이것도. 이것도 왜냐면 좀 많이 중요하거든? 왜냐면 요거를 해야지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 요게 또 나와, 수원에서. 수원에서 또 나오니까.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그냥 좀 이따 보고. 괜찮아요. 모르는 거 쪽팔려하지 않아. 나한테 여기 모르니까 배운 거잖아. 그죠? 자, 여러분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은 이제 요런 걸 배울 건데. 자, 요것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내용인데 내가 가볍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거야. 왜냐면 함수를 이해하려면 얘를 반드시 알아야 돼. 우리나라 수학 교육 과정이 좀 순서가 너무 잘못돼 있어. 옛날에는 선생님 때는 집합을 제일 먼저 배워서 함수를 제대로 배울 수가 있었는데 요 새끼가 이게 짜증나는 게 2학기로 이게 바뀌었어, 우리나라에서. 그래가지고 함수를 설명하는 게 좀 부족하단 말이야. 내가 얘를 잠깐만 가져올게요. 자,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예쁜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되면은 얘는 집합이 아니에요. 얘는 왜냐면 여러분들 카리나 좋아하죠. 카리나 누가 봐도 다 이쁘다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이상한 새끼는 카리나가 본인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딱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몸무게가 50kg 이하인 사람들의 모임 하면은 명확하죠. 그죠? 딱 쟀을 때 50보다 안 되면은 그냥 집합이 되는 거잖아. 집합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것들을 모은 것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해. 예를 들어서 우리 반 집합을 내가 A라는 집합으로 약속을 해볼게. 보통 집합은 대문자로 이렇게 쓰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보니까 4명이 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4명의 멤버가 누가 있냐면 산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성이가 있고, 그 다음에 민구가 있고, 아정이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안 온 애들은 좀 몇 명 있지만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 집합들을 이루는 너네들을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불러요. 원소, 영어로 엘리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하나 이 집합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원소라고 부르는데, 자, 그 집합의 멤버들을 모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중괄호를 표현을 해요. 이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수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따지면 안 돼.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적는 거야. 이렇게. 여기는 산이를 적고, 여기는 현성이를 적고, 여기는 민구를 적고, 여기를 아정이라고 이렇게 적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소들을 나열했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원소 나열법에 의해서 집합을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딱 요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하고 그 집합의 멤버를 내가 나열하고 싶으면 반드시 대괄호, 소괄호 안 돼요. 중괄호로만 하셔야 돼요. 이거는 모든 수학하는 사람들이 다 약속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안에다가 멤버들을 적으면 되는데 그 멤버들을 빠짐없이만 적으시면 돼. 그 말은 뭐냐면 순서가 상관이 없어. 예를 들어서 산이를 여기다 내가 맨 앞에 적었지만 현성이를 맨 앞에 보내도 돼. 그래서 현성이, 산이, 민구, 아정 해도 어차피 똑같은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열하는 순서는 전혀 상관이 없고 빼먹지 않고만 나열하면 괜찮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걸 내가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할 거야. 내가 점을 3개 찍었어. 이렇게 찍었어. 얘가 만약에 1,1이고 얘가 만약에 2,3이고 얘가 만약에 4,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 X들의 멤버들로만 내가 집합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대문자 X를 이렇게 써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X들의 멤버를 적는 거야. 어떻게 적을 거냐면 말 그대로 X가 1이 있고 2가 있고 4가 있죠. 순서는 상관없이, 근데 보통 작은 거에서 큰 거 쓰는 게 예쁘니까 1, 2, 4 이렇게 집합으로 적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얘를 우리는 X들만 모은 집합이라고 해서 얘를 이름을 멋있게 붙여요.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함수나 그래프를 표현한 것들 중에 X들만 모은 것을 우리는 정의역이라는 말을 이제 앞으로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좀 기억해 두세요. X들로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정의역이라 부르고, 그럼 Y도 있겠죠. Y도 우리가 이렇게 써. 자, Y는 여기다가 보시면 1, 3, 1 이렇게 되죠. 근데 1이 2개네? 1, 3이니까 중복돼서 카운트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1은 똑같거든. 그래서 1과 3만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치역이라고 불러요. 괜찮으십니까? 요거 관련된 건 내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이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돼. 그래서 기준이 있고 나열할 때 하나도 빠짐없이 어쨌든 나열해 주셔야 되고 중괄호를 써서 나열을 하고 나열할 때 반드시 콤마를 붙이셔야 돼요. 콤마 안 붙이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게 되면은 요렇게 쓰고 나서 얘를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림은 이런 식으로 A라는 집합 안에 누가 있냐면 산이도 있고 현성이도 있고 민구도 있고 아정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얘를 원소 나열법이라고 부르고, 얘는 우리가 그림이죠. 그림이 영어로 다이어그램이거든. 근데 이거 벤 아저씨가 만들었어. 그래서 얘를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2가지만 내가 먼저 얘기하자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벤 다이어그램이 있고, 졸리면 일어나서 들어요. 그리고 요거는 보시면은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이 있어요. 산이야 눈 떠라. 졸리면 일어나서 들어요. 야, 돈 내고 듣는데 졸면 안 되지.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 그래서 집합 표현하는 방법이 원소나열법,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을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든 이렇게 표현하든 같은 집합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졸리면은 저기 뭐냐 밖에 나가가지고 세수하고 오세요. 냉수 찜질하고 와. 졸리면. 여러분들 여기 졸면 안 돼. 개념 때는 졸면 안 돼요. 졸면 안 돼. 졸면은 일어서서 들어. 실제로 선생님 저희 고3반에 있는 거기 애들은 졸리는 애들 다 일어서서 들어. 그러면 한 50%가 다 서 있어요. 왜냐면 고3 애들은 졸리거든 항상. 잠을 맨날 하루에 5시간밖에 못 자고 얼마나 졸리겠냐. 근데 조는 새끼는 한 명도 없어. 다 일어나서 듣거든. 근데 의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틀딱 소리가 아니고, 누군가는요 여러분들 이 사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애들이 있어. 응? 선생님도 어렸을 때 사교육 안 받았단 말이야. 우리 집은 졸라 찌질하게 가난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누군가는 사교육을 돈이 없어서 못 받는 친구들도 있고,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게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돼. 여기 보니까 학비도 비싸더만. 비싼 편이던데? 우리 그냥 내가 하는 거기보다 비싸 여기가.
뭐가요? 학비. 니네 여기 학비 얼마인지 알아? 주 3회 기준은 55만 원이고 2회 기준 45만 원이야. 여기가 학군지라서 좀 비싼 것 같긴 한데 선생님은 고3인데 똑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 35만 원이야. 학비가.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기 어디지? 그 목동 바로 밑에 광명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고3 애들 가르쳐. 얘네들 여기 내가 아까 강조했지만 쪽팔릴 필요가 없어. 니네들이 지금 여기 중등반 와가지고 가르치는 게 수업 듣는 게 쪽팔리는 생각하면 안 돼. 진짜 쪽팔린 새끼들은 내가 실력도 없는데 실력에 따라 생각하고 계속 그냥 일반반에 남아있는 새끼들이야. 걔네들은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 이게 수학은요, 모르면요, 초등학교 수학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명언 하나 던질게. 입시라는 건요, 모르는 걸 줄여가는 과정입니다. 모르는 걸 줄여가는 과정이에요. 점점 아는 게 많아지면 되는 거야. 자, 나오고. 야, 됐고. 지수법칙 조금 이따 하자. 이거 좀 이따 하고, 요거부터 할게요. 자, 여러분들랑 이제 함수란 무엇인가 여기부터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동그라미를 그렸네요? 아까 기억나? 벤 다이어그램이라 했던 거. 얘가 바로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다시 얘를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X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항상 왼쪽을 X라고 적어요. 가로 성분이 되는 거야, 얘 가로. 얘를 우리는 Y라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혹은 좌표를 이렇게 찍었을 때 이 X들의 멤버들 있죠. 얘를 만약에 1, 2, 4라고 한다면 얘네들만 모아서 여기다가 넣은 것을 우리는 X 벤 다이어그램 혹은 멋있게 한자로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의역이라면 알아두셔야 돼. 수능에서 이 말 나옵니다.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처음 들어봤을 텐데 요거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나오는 용어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만약에 5고 여기가 만약에 4고 여기가 만약에 3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Y들만 모은 거 3, 4, 5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 잘 들으세요. 얘를 우리는 자, 봐봐. 아까 내가 치역이라고 했는데 자, 이제 정확한 표현을 써줄게요. 요 전체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공역이라고 불러. 다시 이 전체는 공역이라 부르고 맞은 새끼들 얘네들 멤버를 우리가 뭐로 부르냐면 얘를 치역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공역과 치역이 어떻게 다른지 내가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요. 잘 보세요. 그리고 이 X들만 모은 거 1, 2, 4 얘를 우리는 정의역의 멤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잘 보세요. 요 첫 번째 포인트 얘는요, X가 1일 때 Y가 3이에요. 그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1,3이라고 하죠. X가 1일 때 Y가 3으로 가는 거니까, 잘 봐. X가 1일 때 Y가 3으로 가는 거니까 얘를 화살표로 이렇게 그려요. 이해되니? 이 화살표의 의미가 뭐냐면 X가 1일 때 Y 값이 3이라는 뜻이야. 그럼 얘는 1,3을 의미합니다. 이 화살표가 1,3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 얘들아? 이거 집중해서 봐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해. 자, 그럼 여기는 2랑 5죠. 그 말은 뭐냐면 X가 2일 때 Y가 5라는 뜻이야. 그럼 얘는 2,5를 의미해요. 요렇게 가서 얘를 2,5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상황이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하나 남았죠? 예. X가 4일 때 Y가 4는 4,4니까 얘는 요렇게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와요.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이 화살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대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X1이 Y의 3에 대응이 된다. X2가 Y5에 대응이 된다. X4가 Y4에 대응이 된다라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좌표를 표현하면 1,3, 4,4, 2,5 요 지랄이 되는 건데, 자, 이 결국에 여기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요거예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대응 하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점 한 개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얘가 대응이 3개가 일어나죠. 그 말은 점이 3개가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점의 개수랑 대응의 개수는 똑같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까지 괜찮냐?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 좀 해볼게요. 자, 필기시간 드릴 거 있다가 잡아봐. 만약에 X가 예를 들어서 요게 1, 2, 3,
4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 y라는 벤 다이어그램이 예를 들어서 2, 3, 4, 5, 6 요런 게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대응이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됐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대응이 몇 개죠, 형님들? 4개가 됩니다. 대응이 4개라는 얘기는 좌표가 몇 개죠? 4개가 나올 거란 소리예요. 그래서 1은 2행 되는 거 우리는 1,2라고 전문용어로 얘기하는 거고, 그 밑에는 3,3이 되겠고, 요 밑에는 2,4가 되겠고, 그 밑에는 4,5가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걸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XY 그려놓고 점을 땅땅땅땅 찍으면 4개가 나타난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근데 자, 잘 봐봐. 이 Y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요, 공역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맞은 새끼들만 모아놓은 거. 2, 3, 4, 5가 화살을 맞았죠. 이 맞은 놈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얘를 치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6은요, 치역이 아니에요. 6은 공역이에요, 공역. 이해됐죠? 근데 2, 3, 4, 5는 공역이라 얘기해도 되고 치역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왜냐면 공역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실제로 치역이기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졸림이 일어나서 들어.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y는 전체는 공역, 맞은 놈들만 치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대응 하나하나가 좌표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데 대응 화살표 한 개가 우리는 이렇게 좌표 하나로 나타난다라는 것까지 이해해 주시면 완벽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3개 기억해 두십시다. 정역, 공역, 치역, 요거는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암기해요. 나머지는 이해입니다. 자, 정리. 자, 5분 정도 줄 테니까 그림 여러분들 그려가시면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너무 졸린 친구들은 냉수 먹고 와. 졸리면 일어서서 해. 괜찮아. 일어서는 게 쪽팔린 게 아니야. 선생님 고3 제자들 중에서 일어난 새끼들 있잖아. 일어서서 듣는 애들이 다 전교 1, 2, 3등 애들이야. 근데 저희 반은 일어서니까 자고 그건 이제 대단한 거지. 왜냐면 걔는 의지가 없으니까 기대고 있을 거야. 진짜 의지 있는 애들은 일어났을 때 기대질 않아요. 왜냐면 안 기대면은 다리가 후들들 떨려. 니들 해봐. 일어서가지고 2시간 동안 들어보세요. 다리가 떨려요. 다리 떨리면 잠이 안 와. 중간께 하나씩 잤어요.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너무 졸리나 보지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온 거 자체가 내가 해보겠다 해서 온 거잖아요. 그죠? 나도 알아요. 여기 노벨반 하게 되면 이 중에서 일부 이탈생이 분명히 있을 거야. 무조건 있어요. 여러분들 4명이 무조건 끝까지 나랑 안 갈 겁니다. 분명히. 근데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공부하는 방법을 알면은, 그지? 중간에 이탈되더라도 포기하진 않을 거 아니냐. 수학은 열심히 하는 게 안 중요해.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네,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 잔소리 하는 게 아끼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요 내용이 함수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함수와 그래프까지 사실 설명이 된 거예요. 왜냐면은 점들이 모인 게 그래프니까, 그지? 그래서 요거 그냥 2페이지 여기 적당하게 나눠가지고 여기 그림 있죠? 여기 적당하게 나눠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만 힘내.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다. 저 그 수업들 그냥 쓰면서 들어도 되죠? 쓰면서? 그래요. 졸리면서 서서 일어나서 들어요. 그래요. 쓰면서 그러도 됩니다. 네, 쓰면서 들어도 돼요. 쓰는 거 좋아요. 쓰는 거 좋아하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그러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필기 시간 주니까 충분히. 아정이 정리되니? 굿!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요걸 우리가 얘기했는데 내가 요거 하고 함수 요거 했고 그래프도 했고요. 그죠? 자, 이제 함수가 근데 좀 룰이 있어요. 함수가 반드시 성립하게 되는 룰이 있는데, 즉 이 룰을 성립하지 않으면 함수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이 룰은요
암기가 맞아요. 왜냐면 이건 규칙이라서. 규칙은 암기가 맞습니다. 이해가 아니야. 자, 그게 뭐냐면 x랑 y가 이렇게 있는데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벤 다이어그램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얘가 만약에 이지랄 했어. 얘는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함수는 반드시 이 x가 쏴야 돼요. 즉 얘가 2가 안 쐈죠. 반드시 정의역 멤버가 무조건 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 룰이 뭐라고? x 정의역의 멤버들, 원소라고 하죠. 멤버가 반드시 쏴야 돼. 이게 함수의 기본 조건이야. 이게 안 되면은 얘는 함수라고 안 불러요. 지금 보시면 2가 안 쏘고 있죠. 얘는 함수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있어. 또 무슨 룰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쳐볼게요. 얘도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정의역 멤버가 반드시 쏘긴 쏴야 되는데 반드시 한 개만 쏴야 돼요. 이게 꼭 만족이 돼야 돼. 지금 보시면 2는요 2개를 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내가 한번 여기 오른쪽에 있는 놈을 가지고 내가 한번 좌표를 찍어 볼게요. 잘 보세요. 얘는 1,4가 되는 거고 얘는 2,5가 되는 거고 얘는 2,6이 되는 거예요, 형님들. 맞아? 여기는 뭐가 되냐면 3,7이 이렇게 됩니다. 되냐? 자, 그러면 요거 점을 찍어 볼게요. 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점을 찍으면 1,4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자, 2,5 찍어 볼게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2,6 찍어 볼게요. 여기에요. 그리고 3,7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요. 이렇게 되면서 좌표가 1개, 2개, 3개, 4개가 나와요. 왜냐면 대응이 4개니까. 자,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자,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가요 2개를 쏴요. 5도 쏘고요 6도 이렇게 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서 x가 반드시 1개만 쏴야지 함수잖아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함수가 인 거랑 아닌 거를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왜냐면 x 한 친구가 5도 쏘고 6도 쏘니까 얘가 이렇게 2개를 쏘게 되는 거야. 그럼 그래프에서 잘 보세요.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얘는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묻는다면 함수가 아니에요. 왜죠? 3이 여기도 쏘고 여기도 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3이 양수에도 쏘고 음수에도 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개 쏘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지? 여기는 4도 여길 쏘고 여기 쏘게 되는 거 맞아요? 1개만 쏴야지 함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지워졌어요, 형님들.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닐까요? 얘는 함수가 맞아요. 하나의 x가 다 1개씩만 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얘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함수지만 이렇게 되면 함수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또 1차 함수 기억나? 1차 함수는 말이 1차 함수니까 함수겠지. 왜 함수냐면요, 모든 x가 다 하나만 쏴요. 이렇게 하나만 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1차 함수이자 함수가 성립하는 거예요. 2차 함수 봐볼까요, 형님들? 이름이 함수라서 함수가 아니고 얘가 이렇게 되면요 모든 x가 다 1개씩 쏴요, 형님들. 이렇게 어디를 쏘든 다 1개만 이렇게 쏘게 됩니다. 맞지? 3차 함수 나중에 이과생 되면 이런 거 배우거든요. 이런 거 얘도 함수예요. 왜냐면요 x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도 하나씩만 쏩니다. 사나 눈 떠라. 왜냐면 내가 유튜브에 때 올리는데 네 이름이 계속 들리면 너도 좀 그렇잖아. 이렇게 그냥 모든 함수는 하나씩만 이렇게 쏘게 돼요. 알겠죠? 이런 거를 함수라고 불러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얘는 함수가 아닐까? 얘를 우리는 원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여러분 이번에 다음 거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가 얘가 나와요. 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원의 함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의 x가 보시면 이렇게 2개 쏩니다. 맞아요? 여기도 하나의 x가 이렇게 2개 쏩니다. 그래서 얘는 함수라고 부르질 않아요. 원의 함수가 아니고 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방정식이나 함수 모두 다 점들이 모였기 때문에 실수들로 이루어진 건 맞지만
그래프 모양을 그렸다라고 해서 무조건 함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함수가 되려면 반드시 x가 한 개만 써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냐? 그래서 학원에서 니들이 막 외우면은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야. 외우기 시키거든. 야, 함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은 y축과 평행하게 그어. 그랬을 때 교점이 만약에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생기면 함수가 아니야. 이거 외우기 시켜요. 안 돼요. 그게 아닙니다. x가 반드시 하나만 써야 되기 때문에 x가 이렇게 두 개를 쏘게 되면은 결국에는 매핑이 이렇게 두 개가 된다는 걸 이해하시게 되면은 이거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내가 이제 투합해서 설명했는데, 자, 시간 드릴 테니까 요거 정리. 자, 요거 룰 기억해 두세요. 반드시 써야 되고 한 개만 쏘셔야 된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났을 때 어떤 놈이 함수고 어떤 놈이 함수가 아닌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 정리. 자, 정리.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자, 우리가 이제 아까 함수 룰까지 좀 살펴봤죠, 그죠? 룰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자, 넘기시면은 이제 상수 함수라는 말이 나와요. 얘도 중요하거든. 자, 상수 함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금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있을 거예요. 한 2페이지 정도 넘기시면 상수 함수가 나오는데, 자, 얘도 상수라는 말을 여러분 좀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얘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얘를 constant라고 불러요. constant number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constant가 여러분들 영어 좀 배웠으면 아시겠지만 바뀌지 않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를 함수로 갖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뀌지 않는 걸 상수라고 하고 바뀌는 걸 영어로 한글로 뭐라고 하죠? 상수가 있으면 다른 게 있어. 뭐지? 바뀌는 건 뭐라고 부르냐? 변수. 그 변수, 맞아. 변수는 영어로 variable이라고 해요. 그죠? 그건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얘는 constant number를 갖는 함수, 펑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얘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내가 보여줄 거야. 자, 만약에 x랑 y가 이렇게 있어. 얘를 우리는 이제 정의역, 외우세요. 얘를 우리는 공역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공역 중에서 맞은 새끼만 모아서 우리는 뭐라 부른다? 치역이라고 부른다. 자, 그건 일단 암기. 자, 그거 하나만 암기하시는 거야. 자, 만약에 1, 2, 3이 이렇게 있어. 여기가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쳐볼까?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공역은 4, 5, 6, 7, 정역은 1, 2, 3인데 함수가 똑같은 애만 맞아야 돼. 그게 바로 상수함수거든. 그러니까 닭을 치는 거야.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3도 그렇고 똑같은 새끼를 써야지만 상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런 감성, 요런 감성, 요런 감성. 요걸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대응이 3개니까 점이 몇 개 나오죠, 형님들? 3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5, 그죠? 2,5, 얘는 3,5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x, y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게 되면 1,5는 어디입니까? x가 1일 때 y가 5예요. 여기에요, 여기. 맞니? 2,5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3,5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함수가 아니려면 x가 똑같은 놈을 2번 이상, 뭔가 이렇게 쏘는 건 함수가 아니지만 얘 봐세요. 한 번밖에 안 쏩니다. 맞아요? 얘도 한 번밖에 안 쏴요. 얘도 한 번밖에 안 쏴요. 다만 쏘는 놈이 똑같을 뿐이지 어쨌든 한 번만 쏘고 모두 다 쏘고 있는 거 맞아요? 얘를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약속을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노? 만약에, 잘 들어. 만약에 얘가 1, 2, 3이 아니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뭐 1.5, 2.5, 뭐 3.5, 즉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정의역을 잡는다라면 얘네들 또한 무조건 5만 쏜다는 뜻이니까 졸라 쏘는 거야. 얘를 계속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모든 x의 실수를 전부 다 5만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0도 5를 쏘고 그 사이에 2분의 1도 쏘고 얘도 쏘고 얘도 계속 다 5를 쏘는 거야. 그럼 점들이 모이면 여러분들 뭐가 된다고 했죠? 선이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상수함수는 항상 이렇게 나타나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이런 식으로 수많은 점들이 모여서 다음처럼 x축이랑 평행한 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를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부르는데 잘 들어?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게 개 중요해요. 자, 그게 뭐냐면 얘네들이 모든 좌표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로가 5입니까? 높이가 5입니까? 잘 봐봐, 얘는. 높이가 5예요? 가로가 5예요? 높이가 5죠. 왜냐면 y가 5인 거거든. y가 얘 아니야? y가 높이거든요. 어떤 새끼든 다 5로 간다라는 거니까 모두 다 5로 쓰는 거야. 그럼 보세요. 여기가 원래는 0,5고 여기가 1,5고 여기가 2,5가 되는 거 맞아? 전부 다 y 값이 5지. 그래서 얘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y는 5라고 불러요. 이해되냐? 상수함수는 y 이퀄 숫자 형태로 나타나요. y 이퀄 숫자. y는 5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선생님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있어. 얘가 다 모두 다 마이너스 1을 만약에 몰빵을 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모든 x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 1을 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래서 이상하게 여러분들 수학을 외웠으면 이렇게 외우게 시켰을 거야. 그럼 안 돼. 뭐냐면 이유는 다 설명해줬겠죠. x축이랑 평행하잖아? 얘는 y는 얼마 형태로 나타나? 왜냐면 높이가 별딱지로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y는 별딱지 형태가 되는 거야. x는 얼마야? x는 달딱지야. 예를 들어서 얘는요 y축이랑 평행하게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가 여러분들 만약에 달이면은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럼 여기가 달, 0이군요. 여기가 달, 1이군요. 여기가 x축이었어. 미안해. 여기가 x축이었죠. 그러면은 미안해. 여기 바뀌어야 되겠네. 여기가 달, 0, 여기가 달,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은 모두 다 달로 똑같죠. 그래서 x가 달이고 y 값이 다 변하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x는 달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니들이 안 외웠으면 하는 게 뭐냐면 y축이랑 평행한 직선은 x는 모식이다. 그리고 x축이랑 평행한 놈은 y는 모식이다를 안 외웠으면 좋겠어요. 얘는 y 값이 변하지 않으니까 y는 얼마고 얘는 x 값이 안 변하죠. 왜냐면 가로가 계속 똑같잖아 얘는. 그지? 높이만 변하는 거 맞아? 높이가 높아진다. 높이가 낮아진다. 가로 성분은 달딱지로 똑같죠. 그래서 얘는 x는 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얘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높이가 만약에 3이래. 그럼 얘는 y는 3이라고 부르는 거야. 높이가 다 3으로 똑같으니까. 만약에 여기가 1이야.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x가 1이기만 하면 y값이 상관이 없는 거니까 얘를 x는 1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됐냐 얘들아? 자, 아직 안 끝났어. 조금만 더. 얘는요. 잘 보세요. 이 노란색은요.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 맞아요. 왜냐면 모든 x들이 전부 다 한 번만 쏘고 있습니다. 얘는 함수가 맞아요. 그래서 상수함수예요. 자, 근데 x는 C 형태. 요 새끼. 자, 얘는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잘 생각해봐. 얘 아니에요. 왜냐면 1이라는 친구가 졸라 많이 쏘고 있어. 이렇게. 맞니? 이렇게 쏘는 거 맞아요? 얘가 그러면 그림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파란색은 뭐냐면 x가 1이 겁나 많이 쏘는 거야. 이렇게. 맞니? 얘는 함수의 룰을 벗어나는 겁니다. 한 번만 써야 되는데 개 많이 쏘잖아요. 얘는 그래서 함수가 아닌 거예요. x는 얼마다는 함수가 아니고 y는 얼마다라는 건 함수가 맞아요. 이 y는 얼마다라는 이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항상 똑같은 높이를 나타내서 상수 함수라고 부른다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 좀 해주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 괜찮아요. 그래서 y는 얼마, x는 얼마, 그리고 y는 얼마가 높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높이가 안 바뀌니까 상수함수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3분에서 5분 정도 줄 테니까 정리해보세요. 잠깐만. 문 좀 열게요. 편지를 좀 시키겠습니다.
이해됐노? 잘했어요? 한 거 맞아? 그 그래프가 없어 근데 상사분은 그래프가 중요한 x는 c랑 y는 c 이 형태가 중요한데 왜 이게 없어요? 설명이 다 돼야 되는데 강의만 들으면 절대 안돼 꼭 네 걸로 만들어야 돼 얘들아 왜 y는 얼마가 함수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걸 알아셔야 돼야겠죠? 아정이 이해 안 된 것 같은데 어디 이해 안 됐니? 표정이 이해 안 된 것 같아서 괜찮아요? 이해됐어요? 애매한 부분은 남아서 좀 더 물어봐도 돼요. 알겠죠?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월급제 강사가 아닙니다. 저는 여기 잠깐 여러분들 프로젝트 써가서 나는 그 비율제 강사라고 난 능력대로 버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 모르고 있으면은 편하게 많이 물어보셔도 돼요. 알겠죠?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고3 가르치는 사람들은 월급제 강사가 없어. 그 실력대로 받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물론 10시 넘어가지고, 붙잡고 물어보면 그건 불법이지만, 여러분 10시 넘으면 불법인 거 아시죠? 근데, 그냥 10분, 15분 정도 또 따로 모르는 거 물어보는 거는 충분히 괜찮으니까, 혹시나 공부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수함수는 됐고, 자, 이제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같은 함수.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가 같으려면요, 비교군이 있어야 돼. 어떤 A라는 함수랑 B 함수가 같아야 되니까 함수가 두 개가 나와야 되거든? 그지?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랑 붕어빵이랑 같다 하면 대상이 두 개가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함수가 두 개가 나와야 돼. 이렇게 X랑 Y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고, 또 하나 더 그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분명히 봤을 거야, 문제 풀다가. 내가 요 함수를 이제, 원래 함수가 하나면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거든. 근데 함수가 두 개 이상이 나오게 되면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반드시 붙여야 돼. 마치, 예를 들어서 현성이만 내 수업을 들어. 그러면 야! 혹은 학생아 이렇게 불러도 되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현성이랑 아정이랑 이렇게 둘이 있으면은 내가 이름을 다르게 부르잖아. 얘는 아정이고, 얘는 현성이라 부르고. 그래서 함수도 이름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이름을 붙이냐?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얘를 F라는 함수로 예를 들어서 약속을 하는 거야. 마치 얘를 아정이처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함수는 사람인 거고 fx다라고 하면은 이름을 불러주는 거야. 아정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내가 현성이도 이름을 불러줘야겠죠. 얘를 보통은 그때그때 다르지만 gx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얘는 f라는 함수, 얘는 g라는 함수 이렇게 되는 거고, 두 함수가 같다라는 얘기는 요 놈과 이 놈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같다라는 건 반드시 대상이 두 개가 필요한 거야. 왜 같은지 다른지 얘기하려면 대상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함수가 같으려면은 쏜 새끼랑 맞은 새끼가 다 같아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1, 0, 1이 있어. 여기는 2, 3, 4가 있어. 얘가 함수가 같으려면은 대응 관계가 똑같아야 돼. 예를 들어서 f가 이렇게 쌌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됐죠? 여기가 마이너스 0, 1, 2, 3, 4 요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같은 함수이려면 반드시 같은 대응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F랑 G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상황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함수의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가 fx, gx 이런 식으로 놓는 거고 그 이름을 부여한 두 놈의 당신이 똑같으려면 대응이 항상 같게 나타나야 되겠죠.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 정리. 이건 1분이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 함수 두 친구가 같으려면은 이름은 달라도 내용물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쏘는 놈과 맞은 놈이 똑같아야 되니까 한마디로 정의역과 치역이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게 함수가 같다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 이거는?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F, G, 뭐 H 이런 거는 우리가 함수의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아정이, 뭐 예를 들어서 산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름을 부여를 안 했어. 그럼 니들은 그냥 다 학생인 거지. 그지? 그럼 학생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학생을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불특정 대상은 함수, 이름을 붙여서 F, G, H 뭐 이런 식으로 부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요거는? 그래서 요건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요. 아, 대상이 두 개가 돼야지 같은 걸 언급할 수가 있겠죠. 내용물이 같아야 돼. 그 말은 치역이랑 정의역이 같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라스트 개념이 요겁니다. 너무 고생했어요. 자, 마지막이 이제 항등함수입니다. 항등이라는 말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들어보셨어야 되는데 여러분 중간고사에서 나왔어요. 항등 뭐죠? 여러분 나왔어요. 이번 중간고사 때 세 글자로 항등식. 그래, 항등식. 그래요. 항등식 할 때 저 항등이랑 이 항등이랑 똑같은 항등이에요. 여러분 항정사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항등은 항상 똑같다. 그래서 항상 항자에 같을 등자야. 그럼 얘는 함수가 항상 같다라는 거거든. 그럼 아까 같은 함수랑 헷갈릴 수가 있어. 선생님 뭔 소리야? 아까 이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달라요. 얘는 함수, 예를 들어서 아정함수랑 산이함수가 두 개가 같다라는 거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똑같이 나타나는 그런 함수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요 대상이 하나예요. 잘 들어. 얘는 대상이 두 개야. 사람 새끼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얘는 대상이 하나야.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이 한 개만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x, y가 이렇게 있는데 항등함수는 뭐냐면 넣은 새끼가 나와야 돼요. 다시 넣은 새끼가 나오는 함수를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1을 넣었더니 1이 나와. 2를 넣었더니 2가 나와. 0을 넣었더니 0이 나와. 3을 넣었더니 3이 나와. 이런 거를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약속을 합니다. 넣은 새끼가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넣은 새끼가 나온다. 자, 괜찮지? 자, 그럼 내가 얘를 한번 이것도 이름을 한번 부여해볼게. 얘를 마치 아정함수처럼 얘를 내가 fx라는 함수로 약속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름을 부여를 했어요. 자, 그럼 항등함수는 뭐냐라고 묻는다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fx는 x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내가 보여줄게요. 원래 함수는 뭐냐면 x라는 놈에서 y로 대응되는 걸 우리는 x, y라고 해서 얘를 우리가 좌표이자 y가 x에 대응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반적으로 룰을 적용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y라는 높이는 제대로 y라는 높이는 f라는 놈의 함수에다가 인풋으로 x가 들어가면 관계가 맺어진다. 이게 바로 함수의 표현이에요. 자, y는 높이, x는 가로. 높이와 가로가 f라는 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게 y는 fx가 되는 거야. 요게 표현 방법이에요. 자, 근데 얘랑 얘랑 차이가 뭐냐면 y 대신에 x가 들어갔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넣은 놈과 나온 놈이 같다는 뜻이야. 왜냐면 원래 여기가 y는 f였었는데 그 자리 대신 x가 들어갔잖아. 그 말은 x를 넣으면 x가 나온다는 뜻이야. 만약에 f1은 1이야. 얘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1을 집어넣으면 y 값이 1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가 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냐? 만약에 f2가 3이 나왔어. 여러분 문제 풀 때 많이 봤죠? 얘는 뭐냐면 x가 2일 때 y가 3인 거야. 얘는 2,3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상황 이해되세요? 그거를 내가 일반적으로 f에다가 x를 넣었더니 y가 나온다. 이 표현이 바로 함수의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x 숫자 넣고 y라는 숫자 넣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자, 근데 이 y 자리에 내가 x를 넣게 되면 넣는 새끼랑 나오는 새끼가 똑같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항등함수에 나타내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항등함수의 정의야. 그래서 이거는 외우셔야 돼. fx는 x다. 얘가 항등함수의 정의입니다. 무슨 뜻이야? 넣은 놈과 나온 놈이 똑같다. 그죠? y 대신 x가 들어간 거니까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기 x랑 여기 x가 같은 x라는 거를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등식이라는 말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같은 어떤 논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표현법 좀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요런 표현 분명히 어디서 많이 봤을 겁니다. x값에 따라서 y값이 얼마가 되냐를 물어보는 거야. f라는 이름을 부린 함수에다가 2를 넣으면 y값이 3인 거니까 얘는 2,3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를 내가 일반적인 x와 y로 보게 되면 얘는 x, y라는 좌표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알겠지? 여기가 항등함수의 정의예요. 알겠죠? 항등함수는 넣은 새끼랑 나온 새끼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y는 fx라는 거에서 나오는 애가 y거든. 나오는 게 x가 돼야 돼. 그게 바로 항등함수의 정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때 이 fx = x라는 표현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거예요. 실마 문제를 풀면 킬러 문제 때 이게 진짜 많이 나오거든. 이거 딱 보고 이 새끼는 항등함수구나 라는 걸 미리 알고 시작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기호는 좀 기억을 해두자. 알겠지? 넣은 새끼랑 나온 새끼가 같다. 이게 바로 항등함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눈여겨보세요. 저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후! 고생했어. 여기까지야. 괜찮니? 정리 좀 해주세요. 정리해주시면은 내가 요거를 드릴 건데 우리 같이 그래도 너무 문제를 안 풀면 그러니까 문제 좀 몇 개를 같이 좀 풀게요. 개념은 여기까지. 그래서 내가